자, 해수를 보겠습니다. 해수는 해무갑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해무갑임. 자, 여기는 무토가 7일 사령하고 중기는 간목이 7일을 사령하고 그 다음에 정기가 임수가 16일을 사령합니다. 그래서 해수기 때문에 정기는 임수가 되겠죠. 어쨌든 무토 갑목 임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해는 양기 장우 하야라. 양기가 해는 양의 기운이 감출장자죠. 감추어진다. 어디에 아래야 자죠. 그래서 양기가 아래에 감추어지는 것이다. 야는 이제 단정을 나타내는 어조사니까요. 그러니까 양기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아래에 감추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는 닫고 막는다. 감추어지는 거니까 닫고 막는 거겠죠. 가출해 또 마땅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닫고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양기가 잠복하여 감추어듯이 만물이 아래로 숨어 감추어지게 됨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10월의 월거는 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죠. 해자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갑골문, 금문, 예서, 해서체인데 어쨌든 핵의 의미가 있다. 핵의 의미가 있던 것은 뭐냐면 양의 기운이 밑으로 땅속으로 감추어져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제 씨앗으로 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의 의미가 있다. 씨앗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감추어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깃틀이 뿌리에 보관되어 자수로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전 속에서 내용을 보려면 이 해는 풀뿌리다. 그래서 10월에 미약한 양이 일어나서 무성한 음에 접한다. 그 다음에 해는 갖추는 것이다. 양기가 땅속에 간직되어 갖춘다고 한다. 해에서 막힌다. 해는 고른다는 뜻이다. 사물을 걷어들여 그것의 좋고 나쁨을 가린다. 음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금이 전부 음만으로 구성돼서 유금이 만물을 거두어들여 씨앗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과일이 떨어져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 씨앗으로 연결되는 시기다. 그래서 해는 아까 만물 장우 하야라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음양적 관점에서는 유금이 만물을 거두어들여 씨앗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하는 의미고, 계절적 관점은 이제 겨울이죠. 그러니까 겨울은 항상 뭐다? 입으로 시작되죠. 입춘, 입하, 입추, 입동. 그래서 해월은 입동의 절입일이 된다. 그 다음에 소설이 오죠. 어쨌든 입동이 절입일이 되며 겨울이 시작되는 때로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나 초기 7일은 수월의 무토 기운이 남아서 사령하게 되고, 중기 7일은 다음 계절의 목기운이 사령하여 소춘이라고도 하며, 자, 여기는 갑이죠. 앞에는 무토. 그래서 갑목기운이 사령하여 목기운이 사령하여 소춘이라고도 하며, 하순에 이르면은 해무갑임 임수죠. 수기가 만연하여 임수가 사령하게 된다. 7716이었나요? 7716. 자, 오행적 관점을 보면 해수는 사람의 몸에 흐르는 혈액과 같아 충극을 받게 되면 고혈압, 중풍, 당뇨 등의 질병을 일으키며, 해수는 물이다 보니까 우리 신체 기관에서 물에 해당되는 게 이제 혈액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혈액과 같아서 충극을 받게 되면 고혈압, 중풍, 당뇨 등의 질병을 일으키며, 큰 물로는 호수, 바닷물, 강물 등을 상징하고 간목의 생지가 되어 자수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수로 수생목의 작용이 강하다. 아직은 그렇게 이제 초겨울이니까 그렇게 춥지 않죠. 자수보다는 덜 냉한 거죠. 그래서 냉하지 않아야 수생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생목의 작용이 강하며 임목이나 묘목을 만나면 목기운이 강해지기 쉬우며, 이건 왜 그러죠? 해묘미 삼합을 이루죠. 그 다음에 인해한목,
인목과 해수가 합을 하면 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해수가 수가 뭘로 바뀌어요? 목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의 한목, 그다음에 해묘미 이러한 목기운으로 간다. 그래서 강해지기 쉬우며 사화를 만나면 사의 충이죠. 충돌을 하죠. 그래서 물과 불이 충돌을 하여 불을 꺼뜨리게 되고 이게 이건가요? 꺼뜨리게 되고 금을 보면 설기하여 쇠약하게 한다. 금생수로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죠. 금생수로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털을 보게 되면 어때요? 특히 무토 같은 거 맞게 되면 막히죠. 그래서 목을 보면 흐르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토국수로 무토가 오면 토국수로 해수가 가두어 버리죠. 큰 산이 물을 가두어서 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이 오면 뭐야? 목극토로 목이 토를 무너뜨려 버리죠. 제 방에 구멍을 뻥 뚫어 버리죠. 그러면 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붕괴돼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뭐다? 물이 흐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양오행의 생극관계만 이해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12지리 이제 분배지를 볼게요. 해위 현아 이 현자가 매달연자예요. 매달연 어디에 매달다 뭐 떨어지다 멀리 헛되이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현아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급히 흐르는 냇가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매달은 하천 그러니까 급히 흐르는 뇌를 의미하고 중국에 보면은 슈엔허 해서 급류를 또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급히 흐르는 뇌니까 급하게 흘러가는 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급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위 자 해수는 물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채는 의미인데 뭘로 쓴다? 양으로 쓴다. 그 다음에 자수는 뭐다? 원래 채는 갑자 그랬죠. 갑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채는 양인데 물이 없기 때문에 적어서 뭘로 쓴다? 음으로 쓴다. 영어로는 음으로 쓴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죠. 어쨌든 해수는 물이 많아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양이. 그래서 해수는 해위 현아. 해수는 뭐다? 급류다 그 말이죠. 급히 흐르는 내이다 또는 급류이다 이런 말로 할 수 있겠죠. 급류이다. 자, 천하지수. 천하는 여기서 뭐냐면 은하수를 말해요. 은하수. 천하는 은하. 그래서 천하지수. 은하의 물이다. 은하의 물이 분류. 이게 분자가 내달을 분자죠. 바삐 뭐 내달리듯이 빠르게 그런 뜻이에요. 달릴 뿐. 그래서 뭐 분망하게 움직인다 할 때도 분자. 이게 이제 고전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많은 한자고요. 많이 나오는 한자이고 그래서 어쨌든 분류라고 하는 것은 내달리듯 빠르고 힘차게 흐르는 물줄기를 말한대요. 그래서 분류, 불해. 자, 해수는 급류이고 은하수의 물이고 그리고 빨리 흘러가 버리고 불회 돌아오지 않다. 물이 다시 돌아올 일은 없죠. 돌아오는 방법은 큰 냇가로 가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다시 구름 비로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겠죠. 어쨌든 급히 내달리는 물줄기라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한 까닭에 가라사대 현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급류라고 하는 것이다. 급히 내달리는 물줄기라고 한 것이다. 해, 즉 천문. 앞에 우리가 나왔죠. 자, 술해는 뭐다? 천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 즉 천문. 해는 천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우속수 또한 뭐에 속한다? 수에 속한다. 하늘의 문이고 또 수에 속한다. 비현하지상호. 현하의 지상. 그러한 현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현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 말은 현하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해년건생이 일시 견인 일이나 시에서 뭐다 인목을 보면 또 있네. 진이자. 자, 일이나 시에서 인이나 진 이 두 글자를 보게 되면 뭐뭐시다. 뭐다? 네. 곧 수공내문이다. 물이
협공하여 물이 손을 맞잡고 이 공자가 이제 우리가 공손하게 손을 맞잡아 가슴까지 올려 절하는 그런 모습에 공협한다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물이 올라 뭐죠? 이 공하고 두 손을 맞잡아 가슴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우레의 문 그러니까 수가 뭐예요? 우레의 문까지 공손하게 손을 가슴까지 올리고 절하는 거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이 해수가 이 인목이나 진토를 보게 되면 인목이나 진토를 시나 일에서 보게 되면 이 해수가 이 인목이나 진토에게 공손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공손하게 대응한다. 그러니까 뭐 생해준다 뜻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우레라고 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진자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은가 싶어요. 이제 징이 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늘의 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해년 건생이 일이나 시에서 인목이나 진토를 보게 되면 곧 뭐다 수공내문이 된다. 그래서 물이 내문에게 공손하게 손을 맞잡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제가 해석이 왜 그렇지 않아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해수가 우레의 문에 놓여 굴곡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물과 우레 문을 마주 잡았다고 한다. 물과 우레 문을 마주 잡았다고도 한다. 이렇게 일단 해석했어요. 공짜를 그대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수가 인이라든가 진토를 보게 되면 공손하게 뇌문 아까 이제 해가 천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우레의 문에게 수가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좋다 또는 거기에서 이제 생조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관계가 아니라 해수가 이 인목이라든가 진토를 보게 되면 공손하게 맞자라듯이 좋은 작용으로 쓰인다 이런 의미로 수공내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위 현하 해수는 급히 흘러가는 물이다. 천하지수 은하의 물은 불류 불회 급히 흘러가는 거로 돌아오지 않는다. 고왈 그리하여 가라사대 현하라고 하는 것이다. 해즉 천문 해는 곧 천문이니 또한 우속수 물의 수에도 속한다. 비현하지상 이러한 모습을 보면 천문이라든가 이런 수의 모습을 가지고 해수를 비교해 보면 이것이 바로 현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급히 급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급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그 상징을 보면 그래서 해년 건생이 시에서 또는 일과 시에서 인목과 진토 두 글자를 보게 되면 이것은 곧 수가 뇌문, 우레의 문에서 공손히 맞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해수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수생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토에게 물을 더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수 앞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